아이고, 이제 좀 그만 오라고 해. 여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오는 거야?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북한댁의 저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 댓글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셨더라고요. 반대로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이런 뜻이 아닌데?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걸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비유를 들었던 거고, 그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요.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언어로 인한 이질감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요. 저희 역시도 그랬고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제 탈북민들을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예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사투리를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투리 외에 여기 언어와 그리고 외래어는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래어를 남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외래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여기 언어 문화와 북한의 언어 문화는 정말 달라요. 같은 단어라고 해도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언어와 그 외래어는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통역관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통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쓰임새가 다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린다면요. 어제 정말 그런 또 언어 때문에 일화가 생겨났는데 탈북민이랑 같이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습니까? 저 갑자기 이제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건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 목소리가 커서 그 전화기 소리에서 시끄럽게 들린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지금 전화하기가 불편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네. 북한에서는 시끄럽다는 단어를 그렇게 불편하냐 이런 용도로도 쓰거든요. 그런 용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그 언어로 인한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곳의 언어와 외래어도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소통도 잘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때 저희가 제대로 된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언어 문화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질감을 불러와요. 그래서 저는 언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북한댁의 이야기 보따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어머, 제목에 이미 있군요. 네, 맞아요. 신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 그 신의는 모두 6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시집 왔을 때 조금 놀라웠던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의에 관련된 게 그렇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신의가 6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다들 저한테 너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신의 6? 어머, 쉽사리 어떡하냐? 신의들 괴롭히지. 그럼 안 된다니까. 이러는데 저희 신의들이 저를 이미 막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닌데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당황스러워서 다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아니, 왜 시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저희 엄마도 6남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이제 살았는데 시누이였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시누이라고 해서 뭔가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저희 외할머니는 수장으로서 또 시어머니로서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가르치고 막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딱히 뭔가 그렇게 시누이 역할을 한 거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시누이에 대한 뭐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다들 저를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누이들이 얼마나 괴롭힐까 그런 상상을 막 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도 정말로 인복이 많아서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시댁의 시누이가 됐던, 시댁의 어르신이 됐던, 밖에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나도 저는 좀,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네. 근데 저희 시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특히 저희 넷째 시누이는 정말 저를 이뻐했어요. 어머, 옳게 사랑스러워.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사랑해 이런 말도 막 해가지고 어머, 사랑이라는 말도 여자가 여자한테 하네?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저희 시누이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선희 시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딱히 그 시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또 솔직하게 말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남편하고 이야기 다 했고, 그리고 저희 엄마와 동생들까지 다 왔는데도 제가 이제 시댁에 알리지를 못한 거예요. 남편한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시댁에 알리자. 누나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왜냐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다는 거는 저도 너무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알아도 괜찮은 상황인데,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누나들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근데 자기가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자기가 불편하지 않다면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냥 얘기하고 싶어.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더 불편해. 이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날에 시댁에 이제 한 번씩 모이니까, 누나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누나들이랑 같이 모이고 또 사촌 시누이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촌 시누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냥 시누이 6분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누나들이 다 같이 친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같이 막 어울리다 보니까 뭐 시누이가 5이고 그분은 사촌 시누이고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시누이가 6분이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촌 시누이네 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모여요. 그 집이 가장 크고 또 모이기 좋은 장소라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항상 설 명절도 같이 지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 시누이라는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시누이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같이 또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큰 시누이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형님 이렇게 왔다고 했더니 이제 형님은 너무 고생했다.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그동안 말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감사하다고 제가 그동안 솔직하게 말을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다 같이 모여 앉았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딱 가서 준비를 했어요. 형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서 이제 딱 갔는데 이야기를 딱 하려고 정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러고 갔는데 저희 넷째 시누이가 TV에서 탈북민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이제 또 몇 명이 왔고 막 이런 거에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넷째 시누이가 그걸 보더니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오라고 해. 우리나라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던 시누이가 저를 가장 예뻐했던 형님이었어요. 옳게 예뻐. 좀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 사랑해, 옳게. 이랬던 넷째 시누이였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가서 씩씩하게 얘기해야지. 괜찮아. 이러면서 저 스스로 이제 막 다독이고 이러면서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말 못 하겠더라고요. 말하려고 했던 그 용기가 구석으로 아주 그냥 쏙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큰형님이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저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오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고 그랬는데도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다. 이러고 이제 다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자기야 어떡하지? 말 못했는데 언제 말하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괜찮아. 조금 누나들에게도 좀 천천히 이야기하면 되지. 괜찮아. 이렇게 저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라는 자신을 다 찾았는데 자꾸 그렇게 감추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다시 이야기할 거야. 그러고 막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소가리를 했어요. 한동안 또 계속 소가리를 했는데 그때 저의 막내 시누이가 저랑 정말 친하거든요. 그 막내 시누이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막내 시누이가 저희 시댁에 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케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책도 썼다 한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씩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제 저희 막내 시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진짜? 다들 놀라시죠. 그러고 이제 놀라는 와중에도 그 책을 다 구매해가지고 보신 거예요. 시댁에 작은 어머님도 계시는데 그 작은 어머님까지도 제 책을 다 읽어보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밤새 이렇게 해서 아주버님들도 읽어보시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버님들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시댁의 식구들이 다 읽어본 거예요, 제 책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주말이었는데 저한테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 고생했다고. 그동안 말을 못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게 문자가 막 오는데 제가 그때 정말 교회 가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울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정말 이렇게 그 밥상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몰라가지고 말을 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았는데 나는 그 탈북자라는 그 신분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나만의 그 자격지심에 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막 이렇게 카톡으로 막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카톡으로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옳게 너무 고생했어. 이제 잘 살면 돼. 아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그 시누이 남편이 저희가 이제 자주 모인다고 하는 그 집의 시누이 남편이 저한테 이제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책을 출간했으면 파티를 해야지. 천안 때 우리 집에 와서 파티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티도 같이 했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느낌? 가족이라는 게 별게 없구나. 그냥 이런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그 탈북자라는 신분 안에 갇혀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갇혀 살기보다는 이곳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고, 고도 나를 이제 뭔가 저 사람은 탈북자야 이래가지고 저를 차별하지는 않았던 건데, 저 스스로 저를 차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별이란 건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나한테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서 살다 보면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기도 지역사회가 있어서 차별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차별은 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 차별이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면은 나쁜 사람 한 번 만나고 좋은 사람 10명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당당하게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직접 나가서 탈북민들하고 만나는 것도 하고 지역마다 제가 토크쇼 하러 다니기도 하거든요. 북한댁은 남과 북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다음 영상에는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발이 달린 집이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발이 달린 집? 궁금하시죠? 집에 어떻게 발이 달려있어? 근데 제 마음속에는 발이 달린 집이 있었어요.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